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금 대표 변호사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 신탁 관계에 대해서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명의 신탁 관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의 신탁 약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명의 신탁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의 수탁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A와 B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를 A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B가 소유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등기를 B 명의로 하는 약정을 하는데요. 이러한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내적인 관계에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대외적인 관계에서 소유자를 명의수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왜 부동산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 즉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부동산 실명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 명의 신탁 관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과 함께 체결된 채권 계약이 있는데요. 채권 계약도 무효라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래는 등기가 갑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을 명의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갑과 을 사이에 등기를 이전하기 위한 원인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매매계약도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인데요. 그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계약, 즉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2항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2항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 을 명의의 등기, 즉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원칙적인 규정이고요. 전단 부분이 원칙적인 규정이고 후단은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부동산 명의 신탁 유형 중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으로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유형인 계약 명의 신탁 중에서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계약 명의 신탁 사례는요, 어떤 사람이 낙찰자로 참여하려고 할 때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명의로 낙찰에 참여하게 되고 그 제3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명의 신탁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에 나온 부동산 명의자는 A라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은 채무가 너무 많아서 다른 후원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A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낙찰에 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1세대 2주택에 걸려서 양도세 부과가 될까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C에게 낙찰자 명의를 빌려달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A와 B 사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외형상 A와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존재하는데요. 이 매매계약이 A와 B,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C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3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자, 이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이 실익이 있는 부분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의 유형 중에 제2유형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유형에서 실익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A가 있는데요. 매도인 A와 B는 잘 아는 관계예요. 그리고 A가 B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B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동일한 사유, 즉 1세대 2주택에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서 C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A와 C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지만 B와 C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인 A와 C 사이에 매매 계약, 이 부분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C 명의의 등기도 무효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2항 전단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C 명의가, 등기 명의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C로부터 D가 거래를 해서 이 매매를 통해서 D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D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B는 D에 대해서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는 말소돼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겠지만 D가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고 나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을 함에 대해서 B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